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석계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자원 순환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나 우리부가 체결한 계약서 등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노무비는 원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와 같이 B업체의 경우 복리후생비나 기타 경비로 지급해야 되는 급식비, 통신비, 판공비 등을 직접 노무비에 포함시켜서 임금 총액을 부풀려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급식비, 통신비, 판공비를 뺀 실제 지급한 직접 노무비를 원가 산정상의 직접 노무비 낙찰액과 비교해봤더니 2016년도에는 2,269만 6천원, 2018년도에는 6,172만 원을 실제로 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기업의 경우 노무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제출해서 노무비의 내역에 식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떠한 보완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과 민간 위탁 계약서에도 직접 노무비의 직업을 임금대장,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작업일지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의 교육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요. 이에 본 의원은 복리후생비와 같이 한수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직접 노무비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 쪽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을 기업 회계 자체 장부 정리상 직접 노무비 쪽에 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것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사 간에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복리후생비 쪽에서 나가야 되는 그 돈을 저쪽에 임금에서 직접 노무비 쪽에서 집행을 하자라고 아마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집행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나가야 되는 그 직접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가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걸 빼게 되면은 빼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총액이 부풀려진 요 사항만으로는 부풀려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부풀려졌다는 것이 지급돼야 되는 기준 금액 이하로 집행한 것을 이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을 직접 노무비로 집행한 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년치를 하면 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 1억 5천을 빼더라도 직접 노무비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기본 급여라든지 기본급과 재수당 상여금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은 원가 산정된 금액의 98.7%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98%입니다만 그 금액 이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아닙니다. 본인이 10번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원가 계산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직접 노무비 총액, 그러니까 총액이라는 것이 원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A기업, B기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8억 4,25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그런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18억 1,900만 원, 18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적게 지급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될 직접 노무비가 2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억 7,100만 원을 지급해서 6,172만 원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한 10번 정도 한 거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3,400만 원을 더 많이 지급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가 직접 노무비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부터 급식비나 통신비와 판공비가 여기에 직접 노무비에 포함되어서 임금 총액을 부풀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도감독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2016년도에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2018년까지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나가야 되는 그 경비가 네. 직접 노무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확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소홀히 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그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막 방금 말씀하신 그 2017년도 16, 17, 18 보면은 농구의 원가 총액에서 낙찰료를 적용한 금액이 2010년에 18억 4,200만 원이고요. 2017년에 19억 6,400. 예. 그다음에 2018년에는 22억 3,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실제 그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통신비와 항공비가 그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빼셔야죠. 예, 빼고 나면은 네. 적게 지급이 됐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원가 보고서에다가 낙찰료를 곱한 금액을 총액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에 네. 낙찰료 적용금이 18억 4,200만 원인데 네. 실제 지급된 게 18억 8,700만 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본 다 빼야죠.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항공비하고 통신비는 빼야죠. 요거는 직접 노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식대를 아마 복리후생비 지금 저희 그 회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식대가 저기 복리후생비 쪽에 이제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빼야 되는 사항인데 노사 합의에서 명칭을 식대로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기본급에서 나가는 돈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과장님. 예. 노사합의가 우리가 그 관련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다 앞습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잘못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직접 노무비를 덜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업체들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대보 음료 납입 증명서 등은 집행부가 이미 받아서 임금대장, 작업일지 등과 비교해서 실제로 이제 직접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노무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지조차 않았습니다. 노무비 지금 그러니까 맹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본 의원이 제출을 요구하니까 업체에다가 제출을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뒤늦게 제출받은 4대 보험 가입 내역은 일부의 맹구가 지워진 채로 제출되어서 실제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대조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워지지 않은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두 업체 다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그 맹구조차도 못 준다고 했고요. 본의원 판단에는 두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데 소용되는 미화원이나 차량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데 소용되는 미화원이나 차량 등은, 그러니까 미화원에 대한 직접 노동이라든지 이런 차량 등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면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명부를 받았습니다. 그 명부하고 이렇게 대조 작업을 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워진 걸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업체에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비밀이 아닌데 그것은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명백하게 아마 밝혀낼 계획이고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두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앞서 답변드린 것 중에서 그 식대 부분이 네. 실제는 그 명칭은 식대로 했는데 실제는 일정 수당 개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부산시 그건 업체의 주장. 아니 부산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감사 지적사항을 네.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감사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사항이라고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그것이 네. 그렇게 여기에 맞는 것인지 일정수당 개념으로 해서 기본급에 들어가는 돈인지 아니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복리후생비 쪽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노무비로 잘못 편성되어 있고 그것이 직접 노무비 총액에 포함되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임금 그 지급에 대한 그 임금 지급 대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출을 받습니다. 네. 분기별로 제출을 받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 확인서 또는 뭐 완납 증명서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만 그게 들어오는 시점이 보면은 대금 청구가 들어올 때 청구가 돼서 들어옵니다. 매월 대금 청구를 하죠. 예, 매월 대금 청구를 예. 하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그 납입 증명서나 이런 게 첨부돼서 들어오는데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대금 청구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올 때는 대금 청구에 있어서 그 기성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또는 뭐 6개월간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성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서류는 전부 다 그 격리계 쪽으로 이제 지출하기 위해서 그것도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계로 전부 다 서류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우리 저기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그 분기별로 임금지급 맹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행안부 계약 예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38조에 보면 적정심사 관련 이행이라는 부분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예규 제5조 제3항 및 제7조 1항에 따른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맹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계약 담당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넘겨주는 면은 복사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임금대장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는 임금 대장이 저희들 분기별로 들어오면 확인 작업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 뭐 납입 증명서나 완납 증명서 또는 이런 것들이 확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부를 달라고 하셔야죠. 명부나 예. 기타 뭐 완납 증명서 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하긴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앞으로는 뭐 남겨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받아서 격리계로 이게 다 서류가 넘어가다 보니 저희들한테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현재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지도 감독을 안 한 것은 정숙 의원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 예, 거의 다 돼갑니다. 예, 시간 나면은 예. 그 보충 질의 좀 아니 하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그리고 그 4대 보험료 사후 정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4대 보험료 4대 정산에 대한 규정은 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그 제8절에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사후 정산하라고 나와 있고요. 정산 절차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제14장 용역근로자의 일반 조건에 보면 여기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은 정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산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으셨고요. 정산 서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근로자들의 그게 삭제된 것을 저한테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농무비에는 들어가지 않는 대표나 임원 등 총무 등의 이제 그 4대 보험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실제로 직접 농무비로 정산이 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자료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대 보험 정산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식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예규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그 보험료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정산을 아까 그 명부건이 앞에 질문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일부 가리 질문은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 업체가 저희들 2개가 있습니다만 공이
저희들 폐기물 위탁 처리 대행뿐만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량 배출 사업소라든지 이쪽에 다른 사업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그 수입을 가지고 임금비를 지급하는 부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인간 위탁 대행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분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임금을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그 회사 단위에서는 전체가 다 같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대행업과는 상관없는 다른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분의 자료는 가려서 제출하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걱정하고 의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추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자료 제출에 명단이 가려져 있는 부분은 그 업체 측의 설명에는 지금 민간 위탁 처리 대행하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렸다라고 설명을 들은 상이고요. 업체 측에서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계약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는 반드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으므로 정부의 지침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을 갖다 4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업비에 대해서 낙찰료 이상 지급을 한다든지 보험료나 법정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포괄적 재하청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그 이제 그게 표준용역 계약서인데 입찰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표준용역 계약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표준용역 계약서는 한 장에 위수탁자나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제목, 기간, 금액 이런 정도만이 표시가 되고 기타의 사항들이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조건 확약서가 별도로 첨부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렇게 첨부 서류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 계약서 조항에는 방금 말씀드린 재하청, 포괄적인 재하청의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농업에 대해서 낙찰료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계약서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약서 자체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확약서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어떤 효력이 해태되었다고는 보기가 다른 지역들은 다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은 지켜라고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받지 않은 게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계약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복이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안적 차원에서 별도로 다시 이중으로라도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계약서 제13조 10항에는 수탁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장비, 인력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관련 법에 의해 신고는 물론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가백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요. 장비나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그 장비나 인력 부분에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까지 다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그와 관련되는 조치는 따로 별도로 취하도록 그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접 농업이 직업 내역을 확인할 때 인력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정하시고요. 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자원순환과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대행업체 관리감독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후 조례의 한수 문제는 명기해야 하며 대행계약서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등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보험료 납입 증명서, 임금
직업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고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서 실제로 노동자에게 가야 할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요구도 수시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업체의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집행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평가에서 도업체는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도 행식적인 평가였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대행업체 평가조차 행식적으로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금정구, 수영구, 남구 등 타구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련 비리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은 우리 구의 우리 구민들의 헬세입니다. 청소 대행은 약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향후 장기간 독점적으로 대행 계약을 맺어온 도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만큼 우리 국민의 헬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혹은 한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드러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윤영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금 보면은 해당된 문제 중에서